전지현 씨 빌딩 3채, 집 2채. 아유, 좋아요. 박수.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전지현 씨가 최대 1,900억 원의 부동산 갚으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겁니다. 근데 원체 돈을 이 친구가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 조금, 네, 저는 점수를 매기자면은 50점 정도.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볼 적에는 부동산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부동산은 빌딩 3개와 전지현 씨 집 2개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 나이도 지금 많이 이제 됐고요. 부동산이 이제 지겨워질 때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전지현 씨. 얘 재산은 서울 뚝섬 아파트 매입에 화제가 된 가운데 서울 뚝섬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곳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미분양이 된 곳입니다. 처음에 졌을 때, 처음에 지고 분양 치고 있을 때 미분양 됐던 곳이고요. 연예계의 사람들에게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고 파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팔려가지고 강남 쪽 부동산 핵심 지역에 브로커들한테 브로커비 많이 줄 테니까 사람 좀 데려와라 해서 분양을 맡기기도 했죠. 저한테도 들어왔던 집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장점이 동네는 굉장히 발전이 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제는 발전되기도 좀 더 더디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기 전 걸어 다니는 이 밑에 좀 안 좋은 말로 밑구녕 쪽을 보면은 부촌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한번 가서 보았는데 좋은 점은 이 성수동에 있는 이 집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전면 한강이 보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와꾸를 크게 뺐어요. 와꾸라는 거는 이 베란다, 창문 와꾸를 넓게 크게 오직 한강 뷰만을 쫙 뚫어지게 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게 최대한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가서 그 집을 보면 좋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전수를 거기서 줄 수 있는데 안에 인테리어 내부는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점수 줄 수 없을 정도. 당시의 값이 그래도 20억 조금 안 되는 값들이었기 때문에 15억짜리도 있었고 연예인들은 한 15억, 14억에 산 애들도 있습니다. 아이돌 디스카운트 받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인테리어 대비 전망만 보고 이제 산다면 10매덕 괜찮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점은 강남이 아닌 강남에서 타고 굉장히 트래픽 걸릴 적에 그러니까 교통에 걸릴 적에는 강남에서 거기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또 도로로 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 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동네를 중요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사고팔고도 잘 되고. 그래서 연예인들 살고 있는 거 보면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고요. 빌라도 빌라 나름이죠. 부촌 빌라. 부촌 빌라는 이제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빌라들을 선호해서 들어갑니다. 그것은 동네가 바로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상 또는 시큐리티들이 설치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에 대한 걸 되게 저도 물론 그렇게 살아왔겠죠.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가 찍히고 자기가 뭔가 차 또한 한 대 가지고 아니고 2-3대 운행을 하죠. 그래야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저 차 전지현 차잖아.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차도 2대, 3대 이렇게 바꿔가면서 타고 또 한 2년, 1년 반 타면 또 바꿔버리고 그래서 아예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고요. 또 돈이 많은 A급들은 저도 집이 많았지만은 옮겨 다닙니다. 장동건 같은 경우에도 흑석동 살다가 저기 살다가 여기 살다가 지금은 뭐 엄청
뭐 여기 비싸다 그리고 자랑하는 집 있죠. 네, 리베라 호텔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청담동에 지금 살고 있죠. 그렇게 집을 샀는데 막상 가보면 그 집에 안 살아요. 또 싹 다른 집에 또 싹 또 다른 집에 싹 또 다른 집에 싹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돈 많으니까요. 전지현 씨는 지금 삼성동 아이파크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비워놓고 왔다 갔다 하죠. 오래 이렇게 진득하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연예인들이 어디 진득하게 오래 집 있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새를 낳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밀 노출되는 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들이 좀 한 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제 시대 때 제가 그랬는데 얘네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어떤 마음인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취향인지 예.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뚝섬 아파트 매입이 화제가 됐다. 그래서 그가 가진 부동산의 시세가 최대 1,900억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전지현의 서울에 빌딩 3채, 아파트 2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 이천동에 하나 있고요. 강남구 삼성동에 한 채 있고요. 강남구 삼성동은 제가 자주 가서 먹었던 삼겹살집이에요. 이걸 왜 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게 처음 빌딩을 한 채 땅, 이거는 뭐 빌딩이 아니고 땅 자리를 산 거죠. 샀다고 하길래 그때 당시에만 해도 엄청 비싸게 샀습니다. 꼭 사고 싶었나 봐요. 거기가 좋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건너편이 또 현대 자동차가 2년 반 후에 크게 건물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제가 볼 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예,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아파트 한 채와 뚝섬 아파트 한 채 이제 확인이 된 것이 나왔고요. 일단 빌딩부터 보자면 이천동의 스타벅스 건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동 스타벅스 건물 58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74평을 샀고요. 매입가는 평당 7,816억 수준인데 여기 매긴 것은 뭐 한 평당 1억 나갈 것이다. 이거는 니네들 생각이고 어찌됐든 임대료가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으니까 장점이라고는 할 수는 있어서 매달 1,6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틀어졌죠. 3% 수준의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는데 60억 넘게 들었다 칠 때요. 등치득세까지 4.5를 줘야 됩니다. 등치득세가 4억 한 뭐 5억 좀 안 되게 5억 넘게 줬겠죠. 등치득세. 그렇게 하고 지금 상황으로서 현찰을 전부 현찰로 샀으니까 현찰을 은행에 넣어놨다면 한 4% 1년 정도는 5%까지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었죠. 훨씬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시기를 놓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스타벅스가 몇 년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땅 상황으로 봤을 때 스타벅스가 안 들어온다면 여기는 그냥 그렇게까지 인기도가 높은 토지라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1,600만 원이라는 임대료는 60억 정도의 매입가 대비 58억의 등치득세 다 치니까요. 조금 더 들었겠죠. 3%만 해도 368, 1,8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1,600만 원이라 세금도 내야 되고요.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투자 대비 큰 수익을 못 누리고 있고요. 어쨌든 2% 환율만 봤을 적에는 세금 내고 뭐하고 투자 대비 한 돈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 부동산을 좋아하니까 이거는 그냥 2% 뭐 세금 내고 뭐하고 골치 아플 거는 없고 스타벅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는 괜찮죠. 2%면 좀 많이 부족하죠. 건물은 그래도 4% 이상은 나와야 세금 내고 3%, 3.7에서 3.5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물 하나 산 거는 그렇게 됐고요. 자, 강남구의 삼성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겹살집 자주 가서 먹었던 곳입니다.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식당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땅에다가 아마 대출을 50억을 받았다. 2021년 그러나 전액 상황. 그러니까 50억을 또 광고 찍어가지고 한 방에 영화 찍고 이래서 갚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전부 325억 원 현찰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현찰을 본인이 은행에다 넣어놓고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를 받았을까요? 돈 집어넣은 게 금액이 325억 플러스 등치득세를 쳐야 되니까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3% 중간 뭐 한 4% 중간 정도 이자만 받는다 하더라도 수억을 받는 그런 시기를 이 땅은 상당히 좀 2017년 여기 나와 있네요. 오래됐습니다. 17년에 매입을 했으니까요. 그래놓고 1, 2층으로 식당을 줬으니 식당에서 월세를 내봤자 얼마나 낼까요? 그런데 6년 만에 토지로는 돈을 벌었습니다. 1,100억. 말하자면 평당 3억이다. 이 사람들 얘기고요. 평당 3억일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 땅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1, 2층에 식당이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가고 아무것도 돈이 안 들어온다 치면 무입니다. 무. 수익이 없다고요. 350억 정도 되는 돈을 한 300, 등치득세까지 해가지고 330 몇 억이라 치고 식당에서 주는 돈이 340억 라인에 임대료를 줄 수는 없고요. 1, 2층 그냥 고깃집 하거나 뭐 음식점 하는데 그렇게 몇 억씩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비워놓는다 하더라도 수익이 한 푼도 없고 그냥 나대지로 놓은 토지로 돈을 차액을 좀 남겼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의 2017년에서 지금까지 6년 그렇죠? 6년 정도의 이자를 계산을 했을 때 점점 저렇게 빈 상태로 놓거나 식당에서 주는 뭐 몇천만 원 헛 텍스 세금만 내는 돈만 받아가지고는 손실이 굉장히 크다 볼 수 있고요. 금방 500억까지도 이렇게 손실이 나서 500억까지가 이제 원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가. 제 얘기는 샀을 적에 340억, 등치득세까지 340억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이자를 계산을 해서 쭉 세금 내고 세금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굉장히 비싼 땅. 그래서 세금 내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500억이 금방 원가가 돼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땅값은 3억을 쳤을 때 이제 뭔가를 해야 돼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 자리 건물 짓게 되면은 100억 이상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 이상 뭐 더 들고 뭐하고 하면서 과연 1,100억까지 파는 데에 평가를 놓고 평당 3억까지 놓는데 과연 정답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하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그 뒤편에 있기 때문에 큰 점수를 주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여기는 건물을 줘가지고 이제 어떤 것을 월세로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평가 지금 되게 싸게 샀다. 그래서 1,100억 갈 것이다. 건물도 집어넣지 않고 1,100억이다. 그렇게 팔 수 있으면 당장 팔아야 되겠죠. 계속 손실이니까요. 왜냐하면은 이자 대비 산 거 등치득세 대비 500억 가까이가 이제 원가가 되니까요. 계산 놓아야 됩니다. 숫자 놀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500억이 된다면 이제 이게 이대로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그 값에 사주지 않는다면 평당 3억. 강남역의 B 땅도 지금 임대가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거는 건물이라도 있기 때문에 건물을 좀 쳐줍니다. 이거는 건물을 쳐줄 것도 없는데 땅값을 3억을 받는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진행을 지켜보자.
그래서 요거 두 번째 그런 평가를 놓을 수가 있고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빌딩은 2월에 매입을 했는데 지난해 2022년 2월에 이건 왜 또 매입을 했을까요? 거기다가 거래 가격이 505억입니다. 등촌동이 지상 3층에 이거는 건물이 있네요. 대지 연편적 굉장히 넓습니다. 채권 최고 금액이 336억 원으로 통상 대출금의 120% 수준에서 채권 최고액이 선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대출금이 280억을 무려 받았습니다. 지난해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 시세 등락은 거의 없고요. 여기에는 그냥 시세 등락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땐 이거는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가 산 505억 대비 수익이 4%에서 5%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적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대출금을 280억을 지금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12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채권 최고 금액이 120%에 280억이라면은 100%만 계산을 해도 엄청난 돈에 대한 세금을 지금 200억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자가 4%만 해도 8천만 원. 근데 200억이 아니고 지금 한 240억이라고 해. 한 1억이 넘게 은행에 이자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작년 2월 막바지 마지막에 이 건물을 샀다고 자기는 좀 싸게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렀을 겁니다. 노후 대책을 생각해서 누구나 다 사죠. 너무 현찰이 많았던 우리 전지현 씨. 현찰을 너무 싫어해요. 네, 이것이 실수였다. 네, 세 개 다 건물은 삼성동에 있는 땅 값이 좀 오른 거 대비 지금 손실이 2017년에 샀기 때문에 무려 지금 6년 동안의 이자율과 투자 대비 이자율과 재산세 낸 거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적에 6, 7년 동안 500억 가까이 계속해서 적자를 봤다면 손실이 있었다.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뭐 돈 같지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빌딩도 굉장히 높은 값으로 사지 않았을까. 임대료는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임대료 대비 제가 볼 적에는 505억에 대한 투자 등기득세까지 하면 또 엄청납니다. 부동산 피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 건물은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없어도 뭐 한 명 정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화장실 다니시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이게 아니고 이런 큰 건물들은 관리인들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월세도 받아야 되고 안 내면 월세 내라. 뭐 회사에다 맡겼으면 회사에다가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재산세. 그리고 자기가 투자 대비 은행 이자 나가고요. 그리고 투자한 뭐 한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한 200억 넘게 본인 돈을 집어 넣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익률이 이것도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어찌됐든 세채에 대한 우리 전지현 부동산 여왕님 많이 투자 버셔서 부동산에 계속 갖다가 박아 누셔서 빚은 280억 중에 120%니까 한 240억이라 치고요. 빚이 240억이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 광고 좀 더 많이 찍으셔서 나머지 현찰로 매입해서 해놓은 다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집 아이파크 삼성동은 65억 매물로 나와 있다. 안 사죠. 아마도 삼성 아이파크 중간에 들어갔으면 한 30억대에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가고 처음에 산 사람들 분양했을 때 처음에 산 사람은 7억밖에 안 됐죠. 네, 여기 되게 쌌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후에 이제 20억, 30억이 이제 고정이 됐고요. 그 30억 정도의 중간 정도. 분양했을 때 살 리는 없고요.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분양할 때는, 거기 분양할 때가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으니까, 전지현 씨는 한 중간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65억이다, 60억이다, 내려가서 50억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이 너무 지금 많아서 제가 볼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시면서 이제 전지현이가 지금 또 어떻게 할 건가. 박민 씨가 그때 얘기한 거 맞나 보시면 알지만 더 이상 부동산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이제 정리를 하려고 내놨을 확률이 아니면 내놓거나 그때는 언제 내놓느냐. 자기가 이제 인기도 좀 가고 광고도 좀 적게 들어. 광고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치킨 광고도 하고 뭐 엄청 많이 뭐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뭐 쌩쌩 돈 많이 벌지요. 영화도 요즘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본인이 또 컨트롤을 하겠죠. 이렇게 돈 많이 줘야 되고.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지연 씨. 어깨 받고도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원체 돈이 많이 이렇게 벌어 놓으셔서 세금은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야 또 나라가 돌아가겠죠. 어쨌든 세금 문제가 굉장히 후달리고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잘 진행하시고요.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또 우리 행복한 웃음으로 또 우리에게 좋은 광고 돈 많이 받고 또 찍으시면서 행복하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전지현님.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부동산의 여왕, 네, 최근에 이제 최고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는 이제 우리, 전지현 씨가 되겠습니다. 예, 현찰보다는 이제 부동산으로 다. 현찰만 들어오면 부동산을 때려서 없애버리는, 네, 그런 아주 부동산의 여왕, 우리 전지현 씨. 예, 잘 되셔서 저희에게 나중에 또 어떤 분석을 하게 해줄지 그때 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